네, 이번 강의는 안전관리론에 대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될 어떤 OT의 개념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 본 강의에 앞서서 안전관리론은 이런 거다 라는 어떤 간략한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전관리론이라는 게 시험에서 굉장히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과목은 맞아요. 암기하는 것보다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안전관리론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 기사 같은 경우나 산업안전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인데 대부분 안전관리가 무엇이냐, 안전보건관리의 개요가 무엇이냐라는 내용하고 그리고 재해에 대한 것들, 그리고 무재해에 대한 것들, 그리고 산업안전 심리, 인간 심리도 포함이 되죠. 그리고 인간에 대한 행동과학. 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교육은 우리가 보통 교육학에서 배우는 교육심리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법에 해당되는 내용들로 많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론에 대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하인리 이론이 처음부터 시작이 돼요. 하인리에 대해서 설명하자면은 미국에 있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직원이었어요. 재해 보상에 대한. 근데 트래블러스라는 보험회사였는데 미국 보험회사에서 보험 쪽에 일을 했었던 분이 과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그렇게 나는가, 그리고 그 사고가 났다라면 왜 났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것들로 많이 그렇게 했는데, 원래 이름은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였었죠. 불과 하인리라는 사람이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됩니다. 1960년대 초에 1962년도인가 그때 돌아가셨으니까 불과 안전의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죠. 하인리가 그 당시에 했던 내용을 토대로 시작해서 안전관리론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과연 하인리가 정말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냐, 또는 아니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서는 하인리 이론을 빼놓고 안전관리론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인리에 대해서 약간 개요를 잡는 설명을 드리고 본강 들어야 되는 EOT가 안전관리론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하인리가 당시 보험회사에서 근무할 때 그 사고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가 따로 연구를 해서 책으로 발간을 했었죠. 논문을. 그 같은 경우는 1931년도에 산업재해 예방 과학적인 접근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그 내용을 했는데 총 5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 5가지 이론이 안전관리론을 시작하는데 가장 관문이에요. 그것을 먼저 이해만 된다라면은 안전관리론이 이렇게 진행되고 무재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들이고 또 그 무재해를 위해서 근로자들이라든지 또는 안전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안전관리 어떤 그 조직의 입장이라든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그 직무라든지 것들이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인리가 이야기한 게 5가지를 먼저 봐야 돼요. 1. 법칙. 하인리 법칙은 제가 처음에 전체적인 OT 할 때 이야기했는데 1대 29대 300. 즉 총 1, 29 더하기 300은 330이죠. 330건의 사고에 있어서 중상, 경상, 그리고 사고가 날 뻔한 무상의 사고. 그것들을 비율적인 통계로 그렇게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법칙이 가장 첫 우선이고 두 번째 도미노 이론입니다. 연쇄 이론이죠. 사고 연쇄 이론.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사고가 난다라면은 이 사고가 났을 때 과연 어떻게 나는가, 그냥 사고가 확 나느냐, 그게 아니고 하인리가 주장한 것은 이 사고가 일어나기까지는, 그리고 재해가 일어나기까지는 그 전에 단계가 연쇄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총 5가지 단계로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인 요소. 즉, 이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자예요. 어찌 보면은. 사고가 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내력들이 본인한테 가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개인적인 결함입니다.
아무리 주변의 작업 환경이라든지 내가 선천적으로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그런 어떤 인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결함이랑 같이 이어져야만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2단계는. 이 3번이 바로 불안전한 행동 및 환경, 즉 상태죠. 이게 가장 하이니가 주장하는 직접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사고로 이어지고 상해죠. 재해죠. 도미노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사고가 나는데 하이니 같은 경우는 주장한 게 이 3번만 아예 없애버린다라면은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간단한 이론 같지만은 아 그래 이렇게 하는 게 맞겠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비슷한 이론을 많이 제시합니다. 그런데 하이니가 왜 시험 출제 비중이 높냐라면은 그 이유는 가장 먼저 이 이론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이니가 최고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도미노 이론도 있지만 법칙 그리고 도미노 이론 사고가 발생하게 연쇄성으로 가는 거 있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고가 났다라면 과연 손실이 얼마나 날 것이냐. 제 손실에 대한 내용이 있죠. 즉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사고가 났다라면 그 사고로 인해서 기업은 또는 그 조직은 어느 정도 피해가 있고 그 피해 금액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그래서 제 손실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내용이냐면은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직접 그 사람이 치료를 받거나 또는 치료도 물론 입원이나 통원이나 그러겠죠. 그리고 치료받고 보상을 해주는 금액들 그런 금액들을 직접적으로 사고에 대한 내용들을 직접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직접비 외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일을 못했다라면은 거기에 대한 영업손실 그리고 생산손실 또는 일이 멈췄다라든지 그런 부가적인 것들을 간접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직접비하고 간접비를 통계적으로 이렇게 봤더니 이게 10,000원이 직접비에 들어갔다면 간접비는 40,000원이 들어가더라. 즉 1대 4대 비율로 일어난다는 것을 그 사람이 이론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 보통 뉴스에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경제적 손실 추정액이라고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하인리 재해손실비를 그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아니죠. 뭐 실제로 일어나니까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한 해에 1년 동안에 재해손실비로 나간 돈이 거의 18조, 20조예요. 엄청나죠. 1년 예산이 뭐 3, 400조인데 거의 뭐 조금만 있으면 10%까지 아니더라도 7% 정도의 수준이 이 재해손실비로 나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20조 정도로 계산하냐면은 우리가 나머지 간접비는 계산 안 되니까 직접비만 계산하는 거예요. 즉 산업재해가 났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통해서 산재 처리된 치료비 그리고 일을 못했던 그동안의 그 급여, 휴업급여가 요양급여가 나가죠. 그런 것들을 직접비들을 다 계산했더니 거의 4조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반되는 간접비가 이거의 4배인 16조. 그래서 산업재해로 인한 우리가 피해 금액이 거의 18조, 20조 가까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비용이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경제적 손실 추정액이라는 말로 그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하인리 법칙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재해손실비는 얼마나 날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해가 나서 손실이 많이 있다라면은 과연 이 재해가 났던 것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재해가 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이냐. 총 4가지의 어떤 원칙을 제시를 합니다. 그게 재해 예방 원칙이죠. 자, 이런 법칙에서 사고가 나고 이런 사고는 이렇게 연쇄성 반응에서 나는 거고 이것을 난 것들을 계산해봤더니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더라. 그렇다면은 재해 예방 원칙에 총 4가지가 있죠.
하나는 원인 계획의 원칙이죠. 그리고 예방 가능. 손실 우연. 그리고 대책 선정.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고를 하더라도 사고는 어떤 원인이 있다. 즉 누가 와서 날 팼어요. 팬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원인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그 사람이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잡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방 가능은 뭐냐면 어떤 사고가 났다라면은 그 사고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하인리가 주장하는 게 재예방 사원칙이죠. 손실 후에는 역을 먼저 설명할게요. 대책 선정 뭐냐면은 이 사고가 나고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고가 안 나게 할 수 있는 대책은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 대책을 찾아라는 내용입니다. 대책은 존재한다는 거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손실 후에는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이 손실 후에는 뭐냐면은 사고는 발생을 하는데 그 사고는 어떤 한 가지의 계획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조합이 돼서 날 수 있다는 어떤 우연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게 무엇 때문에 넘어졌냐라면은 어떤 발이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간섭물이 있어서 또는 누가 밀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누구랑 부딪혀서 넘어질 수도 있고 내가 길이 아닌데 착각을 해서 길이라고 생각하고 넘어질 수도 있고 뛰어가다 넘어질 수도 있고 어떤 게 사고가 날지는 모르지만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인자들이 다가오지만 그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어떤 우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그냥 좌우간 사고의 결과는 하나의 어떤 딱 그 계기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사고가 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우연성에 의해서 결집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시 쉽게 설명하자면은 내가 여기서 넘어졌다라면은 누가 밀어서 넘어졌지만은 그 밀어서 넘어지는 게 왜 그때 꼭 밀어서 넘어졌을까? 그것도 우연성이죠. 갑자기 누구랑 부딪혔다면 왜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부딪혔을까? 뭐가 튕겨서 어디 돌이 날라왔어요. 왜 하필이면 돌이 나한테 우연적으로 날라왔을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잘못 착각한 게 뭐냐면은 이게 우연성이라면은 운이 없어서 사고 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이니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우연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연성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다각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은. 이 내용이고 마지막에 5가지 중에서 이러한 사고들에 대해서 사고를 예방하려면 정말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그 단계를 설명해주는 사고 예방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5개로 나눠지죠. 즉 적지 않겠지만은 일단 조직, 안전관리 조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안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그 구성, 조직이죠. 그리고 사실의 발견입니다. 대체 어떤 현상 때문에, 어떤 위험 때문에, 무엇 때문에, 왜 사고가 났고 그 사고의 이유는 무엇인가, 그 사실에 대한 어떤 그 발견이죠. 점검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고요. 3번은 분석평가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에 발견된 사실들이 이것을 분석해보고 확인해봤더니 아 이래서 위험하구나 저래서 위험하구나 그래서 위험한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4번째가 시정책의 선정이죠. 이렇게 해서 분석을 했더니 과연 이게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어떻게 대책을 우리가 어떤 걸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 사고가 안 나게 해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이냐 개선할 수 있는 그 시정책을 선정을 해야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은 하나만 선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선정할 수 있어요. 꼭 하나만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선정했다면 시정책을 적용을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 5가지를 토대로 해서 안전관리 개론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것만 보면은 외울 것도 없네, 알 것도 없네 하지만은 여기서 외울 게 나오고 이해를 할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나와요. 이 법칙이 하인리가 1등 19대 300 했지만은 하인리를 가만히 놔두질 않았죠. 다른 안전학자들이 또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프랭크 버드 주니어. 하인리보다 뒤에 있는데 그 사람이 하인리 이론을 좀 더
계속 발전을 시킨 거지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반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법칙에 대해서는 버드라는 걸로 시험에 많이 나오죠. 역 같은 경우는 하이는 1대 20대 300이지만 버드는 1대 10대 30대 600입니다. 약간 내용은 틀리지만 그래서 이 버드의 이론과 하이닝의 이론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들이 시험에 나와요. 딱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이 숫자는. 조금 뭐 이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도미노 이론 같은 경우는 하이닝가 처음에 이렇게 했지만은 버드 같은 경우는 이걸 더 발전시켜서 자기가 약 175만 건의 사고를 통계를 가지고 21개 업종에 대해서 175만 건의 사고, 175만 건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하이닝의 도미노 이론도 맞는데 자기 이론을 좀 더 근접해 보니까 새로운 도미노 이론이 버드가 하나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는 뒤에 새롭게 만들어서 버드의 신도미노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신도미노 이론 또는 버드의 이론이라고 아예 그냥 명시가 돼요. 그래서 하이닝의 도미노 이론과 버드의 신도미노 이론을 구분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할 게 뭐냐면은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지만은 하이닝이 이렇게 5가지를 다 했는데 이 1대 29대 300이라는 이 내용들로 실질적으로 대기업에서 또는 일반 기업에서 면접 질문에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이게 의외로 어려워요. 자, 이번 시간에 설명할 것은 이거 팁을 하나 할게요. 제가 처음에 이 5개를 설명을 했지만은 OT 설명할 때 제가 그 약속을 했었죠. 과정 중에 분명히 여러분들 실무에서 또는 취업에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설명을 드린다고 그것도 하나 팁을 하나 설명을 할게요. 하이닝의 도미노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시라는 게 만약에 면접 질문이 나왔다라면은 우리는 이 5개만 주구장창 외웠던 것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설명하게 되면은 제가 OT 얘기할 때 유치원생하고 똑같아요. 범위 무엇이냐는 거. 그런데 이걸 설명할 때는 이 버드의 신도미노 이론을 같이 설명을 해주고 그 개념을 갖고 있어야만이 쉽게 이해가 되고 면접관들한테 어필이 되는 겁니다. 버드의 신도미노는 이제 5개하고 약간 내용이 틀려요. 내용은 똑같은데 그 5가지 내용이 이 내용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이 3번 하나만 아예 하이닝이 이것만 없애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고 버드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는 다른 내용에도 주안점 두고 있죠. 여기 5개 적으면은 통제 부족입니다. 그리고 기본 원인, 그리고 직접 원인, 사고, 상해입니다. 자, 하이닝은 아예 유전적으로 선천적인 기능을 많이 강조하는 상태에서 개인적 결함이 일어나고 그 뒤에 직접 행동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 상해로 이어진다는데 직접적인 원인들을 아예 제거만 하게 되면은 이 연결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상해나 재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근데 버드의 신도미노 이론에서 시험이 나온다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버드는 이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기본 원인을. 그래서 시험에 문제에 나온다면 이런 거죠. 버드의 도미노 이론 또는 버드의 신도미노 이론에서 직접 원인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원인과 함께 같이 제거가 필요한 또는 중요시 여겨야 될 또는 주안점이 돼야 될 그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이 기본 원인이 답이라고 사람들이 다 체크를 하죠. 외우면 돼요. 근데 이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참 어려운 건데 무슨 말이냐면은 기본 원인이 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사람들이 답을 못해요. 자, 버드의 신도미노는 뭡니까? 아, 이렇게 5단계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씩 해서 연쇄적으로 새롭게 일어나서 결국은 재해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면접관이 그럼 기본 원인이 뭐예요? 라고 하게 되면 답을 못 합니다. 기본 원인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은 저도 수험생에 약간 적어놨는데, 버드가 이야기한 것은 직접 원인도 하이닝처럼 중요하지만, 이걸 제거하는 게 중요하지만, 직접 원인의 근거가 되는 기본 원인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제거하는 것도. 즉, 기본 원인은 뭐냐면은, 그 앞서서 발생하는 통제가 안 되는 통제 부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취준생들한테 많이 설명했던 내용인데,
여기는 강입니다. 절벽이에요. 여기에 어린이들이 놀고 있어요. 막 뛰어다녀요. 그러면은 하이니는 뭐냐면은 여기서 사람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뛰어노는 불안전한 행동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안전 난간이 없어서 안전시설 설치가 안 돼서 이 사람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것만 제대로 되어 있다라면은 야들은 사고가 안 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불안전한 행동을 안 하면 되니까 위험한 장소에서 불안전한 상태로 뛰어놀거나 어린이들 그러지만 않다라면은 사고는 안 일어난다 해서 이것만 제거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버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애들이 여기서 안 놀면 당연히 사고는 안 나죠. 그런데 만약에 이 애들이 야 너희들 여기서 놀지 마라고 했지만은 애들 여기서 뛰어노는 게 너무 재밌어요. 여기는 막 나무도 있고 숲도 있고 뭐 자갈도 있고 해서 놀기가 안 좋고 여기가 평평해. 애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애들이 과연 여기서 안 놀까요? 그때만 알고 위험한지 모르면은 여기서 또 놀아요. 이 자체를 위험한지를 모르니까 이 난간이 없어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결국은 이 애들이 여기서 놀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어떻게 하더라도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버드가 이야기하는 것은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않는다라면은 그 사람들이 직접 원인에 기인할 수 있는, 직접 원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기본인들이 생긴다라는 걸로 이해하는 거고 그 기본원이 된다면 자기가 인지를 못한다는 거, 안전의식이 부족하다는 거.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이렇게 설명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요. 동남아시아라든지 아니면 또는 아프리카도 있고 한데 어떤 후진국의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안전의식이 아직까지는 없죠. 그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서 위험한 장소에 뭐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는 떨어지지 않더라도 넘어지면 다칠 수가 있으니까 안전모를 착용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안전모 착용하는 것을 불편해해서 착용을 안 해요. 야, 안전모 착용해야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어느 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길래 야, 안전모 착용해 했더니 썼어요. 그러고 나서 안전관리자가 또는 관리감독자가 다른 데 갔다 와봤더니 그 친구는 안전모를 착용할 어떤 그것도 인식을 못하는 거죠. 이걸 왜 착용해? 라고 벗어버리게 된다라면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분명히 있겠죠. 보호구가 없으니까. 즉 쉽게 말해서 버드가 이야기한 것은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은 그 사람은 결국은 불안전한 행동이나 불안전한 상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만 잡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기본 원인도 잡아야 된다는 그 내용이죠. 그게 사고를 줄이기 위한 거. 여기에서는 하임리가 법칙이 1대 29대 300이면은 버드는 1대 10대 30대 600이라는 걸로 제시를 했었고 도미노 이론 같은 경우는 이 5가지가 약간 저 내용과 틀린 내용이죠. 그래서 기본 원인을 더 강조를 많이 한 거죠. 물론 2개를 다 강조하지만은 이것도 중요하다는 그 내용이고. 근데 이 도미노 이론에서 버드만 나오느냐? 그게 아니에요. 콤패스도 나오고 웨브도 나오고 아담스도 나오고 그것까지만 외우면 됩니다. 근데 콤패스 같은 경우는 이제 탑 이론으로 많이 가는데 아담스까지는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 내용들은 어차피 제가 본 강의 할 때 다 설명할 것이고 그리고 또 재손실비도 약간의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임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버드도 이야기를 했어요. 시몬즈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한 안전학자들이 재손실비를 이야기하는 것들이 약간 비율이 틀릴 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까지 같이 알고 이 안전관리 개론을 봐야 되겠죠.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이 5개를 먼저 이해를 하고 나서 거기서 파생되는 각 학자의 이론을 먼저 접근한다면은 이 안전관리 개론은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운 그 과목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죄 같은 경우는 무죄가 말 그대로 사고가 없는 거죠. 또 사고가 없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할 것이냐. 그리고 무죄의 근본적인 이념은 무엇이냐. 어떤 활동을 할 것이고 무죄가 되지 않도록 각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즉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 그리고 관리감독자,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그러한 사람들의 직무도 연결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근로자는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그 교육들은 각각 몇 시간이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내용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이 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법적인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면은 그렇다면 교육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교육을 잘할 것인가.
근로자한테 아무 주구장창 떠들어봐요. 그 사람들이 알아듣나요? 그래서 직접 현장에다가 교육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모여서 강의를 할 것이냐, 강의 교육의 장단점은 무엇이냐, 직접 현장에서 하는 교육의 장단점은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원잡 트레이닝이죠. OJT. 그 내용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를 뭐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안전하게 그렇게 추구하지만은 그 안전하게 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안전하려면은 어떠한 마음가짐을 해야 되냐라는 동기부여까지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간의 심리라든지 행동과학에 관한 내용들도 많이 나오죠. 그 개념을 잡고 안전관리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는구나. 그리고 좀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 개요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어떻게 제정되어 있고 그 법에 제정되어 있는 내용들은 세부적으로 이거구나. 그 내용이 결국은 필기에서 나오고 필답에서 같이 연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개념을 잡고 가셔야 다음에 실기에서도 굉장히 시간을 줄이면서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외우는 방법이야 여러분들의 뭐 어떤 그 스타일이라든지 암기 신곡을 정해서 외울 수는 있겠지만은 그 개념을 알고 이해를 한다면은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뭐 본인의 발전에 굉장히 큰 어떤 그 바탕이 될 수는 있겠죠. OT는 그렇습니다. 이 안전관리 개론은 너무 암기하는 쪽에 치중을 하시게 되면은 결국은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암기를 하면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암기는 당연히 그 깔고 가야 되는 거고 기본이고, 그렇지만 그 암기를 10번 할 것이냐, 시간을 10시간, 20시간 투자를 할 것이냐 보다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이해를 먼저 하고 그 암기 내용을 이 내용이구나, 이 내용이나. 객관식은 쉽죠. 4개 중에 하나만 그냥 고르면 되는데 보면 상식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한 가지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면은 사지선다형이죠, 필기가. 제가 참 생뚱맞아가지고 OMR 카드가 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동그라미 친다 그러면은 1, 2, 3, 4 쭉 해가지고 뭐 산업기사는 100문제, 산업안전기사는 120문제까지 있는데 제가 산업안전기사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1, 2, 3, 4, 1, 2, 3, 4. 그러니까 1, 2, 3, 4, 1, 2, 3, 4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가 답안을 작성해보고 한번 답을 맞춰봤어요. 몇 점 나왔을까요? 평균. 50점? 그러면은 4개 중에 무조건 그냥 맞췄다는 거예요. 자, 그 확률상으로 보게 되면 25%니까 평균 25점이 나와야 되죠. 근데 사지선단을 해봤더니 33점이 나왔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20점은 무조건 넘어요. 아무리 못해도. 근데 평균이 우리가 60점이란 말이에요. 그죠? 합격하려면은. 20점은 찍어서 먹어요. 그죠? 정말로 나는 아슬아슬하게 공부하겠다면은 40점 정도까지만 공부해도 돼요. 자격증에 몇 점이라고 안 나오니까. 근데 우리는 안정권으로 합격을 하는 거지, 실패가 없는 어떤 그런 공부를 하고 싶은 거지, 아니,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되지. 다음에 안 되면 또 다음에 되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그냥 재미로 해봤던 거고, 공부량을 찍는 것보다는 이것은 몰라서 찍는 거지만은 듣는 것만으로도 답이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상식적인 거, 상식적으로 접근해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뭐냐면은 인강을 통해서 좀 더 많이 들어보고 소통을 하다 보면은 그게 답이 보여요. 그것들을 제가 제시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쉽게 찍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문제도 인강을 통해서 듣는 것만으로도 답이 보이게끔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거고, 제가 그 약속을 하고 싶은 겁니다. 60점을 맞기 위해서 너무 그냥 피땀 나는 노력, 그리고 무한 반복 암기. 암기하면 뭐예요? 다 잊어버리고 필답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은 공부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그 고행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안전관리 개론에 대한 그 OT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셔야만이 다음에 시험 볼 때도 쉽고, 정말 여러분들이 취업으로 연결된다면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면접에 답변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기 안전이라든지 기계 안전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이 기계 안전에 이런 경우 안전장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면접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그걸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다만 이러이러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다 안전관리 개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시스템적인 내용들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관리자로 성장을 하고 싶고 안전관리자로 다음에 직업을 택하신다라면은 또 그것 때문에 이 자격증을 취득하신다라면은 그리고 나는 안전팀에서 근무를 하지만은 내가 유자격이 아니고 무자격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 또는 내가 전업이라든지 이직을 하고 싶다라면은 이 안전관리 개론에 있어서 굉장히 그 개념을 잡으셔야만이 다음에 안전을 안 해서 경력적으로 안전을 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자격증 하나만 딱 해서 이거 나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된다. 나는 취업할 수 있다. 물론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남들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경쟁도 할 수가 있죠. 운전을 다 하실 줄 안다면은 알 거예요. 면허증은 따기는 쉬워요. 하고 다니면서. 근데 문제는 내가 혼자 차를 몰고 나가서 운전할 수 있냐가 문제죠. 운전하는 요령이라든지 몸에 배우고 습관이 돼야 되는데 물론 자격증과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것들을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그 안전관리 개론을 포함한 모든 과목에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관리 개론 그 OT를 마치겠습니다. 예.